그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만큼 뼈아픈 일이 있을까요? 네. 참 이게 은행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더 뼈아플 것 같아요.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아버지 A씨가 지난 5월 사망했는데요. 아들 B씨는 침통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네. 아버지의 계좌 하나가 말없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640만 원가량도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야 도대체. 야, 누가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딱 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에서 뭐라고 그렇죠. 그러고요? 은행 직원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와서 통장을 해지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상한 점은 당시 아버지가 치매 증세가 악화가 돼서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에 계시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은행에 가서 이걸 해지했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요양원 측은 이때 아버지가 외출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심지어 요양원의 위치가 충남인데 예금이 인출된 곳이 경기도였어요. 아니, 충남에서 수집 이건 뭐. 뽑혀서 경기도 간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일부러 통장 해지하러 충남에서 경기도까지 그럼. 갑니까? 그것도 치매에 걸린 어르신인데 어떻게 그거 혼자 가냐고. 이거 말도 안 말이 안 되죠. 이게 너무 수상하니까 네. 아들이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 결국. 그렇게 잡은 범인 자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 직원 C씨 수사망이 좁혀오자 며칠 만에 모든 걸 실토했는데요. 신용 대출을 갚기 위해서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 C씨는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전에 스캔을 해둔 A씨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서 예금을 되찾았고요.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있던 필체를 흉내내서 자기가 대신 서명을 했다고. 대박.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은행 직원이 그러니까 자기 믿고 빚 맡기는데. 갚는데 고객의 돈에 손을 대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맡기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네. 은행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어.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은행 측의 입장은 직원 개인 일탈이다. 그리고 감사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네. 아들 B 씨는 문제의 직원에 비해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경찰도 추가 수사를 진행을 네. 아니 근데 혹시 이게 직원이 일이 이제 커지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뭐 이렇게 용서되고 해결되는 건가요? 도둑이 만약에 물건 훔쳤다가 걸려서 다시 돌려주면은 그게 없던 게 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똑같습니다. 이미 횡령한 이상 범죄가 성립되고 다만 이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 나중에 이제 피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 저도 몇 건 상담을 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통장이 이 수기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증거가 안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맡겼는데 나중에 돈이 사라졌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이번 사건이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은행 직원이 이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져야죠. 거죠.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상 양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형사적인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을 잘 감독한 그 회사, 은행까지 똑같이 형사 책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은행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임의로 빼돌려서 이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횡령이나 배임 행위의 피해자를 은행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일단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횡령 배임 행위의 은행도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인 은행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은행에 형사 책임을 물릴 수가 없으면 네. 그럼 민사를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이라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사소송 통해서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의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특히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의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그 직원이 돈을 다 썼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즉 회사인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자신의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 손해가 났다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에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좀 돈을 좀 맡겨달라. 그럼 내가 고수익을 좀 내게 해주겠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있죠. 맡기는 경우 네. 있어요.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에는 이 회사에다가 책임을 묻기 어렵고요. 과실상계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맡기는 걸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원의 교육을 똑바로 안 하면은
그거를 그 고객이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는 은행 직원들이 일탈을 하면은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직원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모든 책임 다 완전히 자유로운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한 은행원이 네. 고령의 VIP 고객한테 은행의 어떤 관리 시스템상의 어떤 허술한 점을 이용을 해서 있지도 않은 금융상품을 있다 이렇게 속여서 총 13억 원의 거액을 빼돌렸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은행의 어떤 직원의 이런 일탈 행위, 이런 그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서 네.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은행의 직원 관리나 시스템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네. 은행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은행이 어떤 자기 시스템이나 직원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어떤 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같이 사용자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네.